네, 오늘 식물카페 온정 상영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이렇게 그 역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일종의 목숨을 담보로 하시고 극장을 찾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식물카페 온정에서 현재를 연기한 강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카페 온정에서 서진 역을 연기한 박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차례 상영이 영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GB가 이번 영화제 마지막 개최인 식물카페 온정인데 지난해와 달리 오프라인 비중이 조금 늘어서 그래도 객석에서 관객 여러분과 같이 눈을 보면서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기쁘네요. 이 영화의 통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크린에 QR코드가 하나 떠있죠. 저 QR코드를 촬영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그 식물카페 온정 GB 섹션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궁금하신 점들, 남기고 싶으신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진행하는 동안에 올려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같이 질문 드릴 거고요.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들 게스트께 먼저 드리고 올려주시면 취합을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창원 감독님 전주국제영화제와 인연이 깊으신 감독님 중에 한 분인데 지금까지 만드신 영화 톤 중에서 좀 가장 온화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군 사진기자 출신의 어떤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출연하는 영화를 예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 방향으로 간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주인공 캐릭터와 이야기가 어떻게 붙은 과정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보니까 시나리오를 쓰신 분들은 따로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영화는 이제 제 전작이죠. 파도를 걷는 소년에 제작하신 김기현 감독님이세요. 그분도 이런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한번 연출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독립영화의 드문 기획 영화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펀드 매니저였어요. 이 주인공 현재가. 그래서 제가 감정이입을 하기엔 너무 거리가 먼 직업이라서요. 역시나 제가 좋아하던 수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온정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보니까 장소 협찬이 또 온정이라는 카페이기도 하네요. 근데 보통 이 단어를 우리가 연말에 많이 쓰잖아요. 부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온정이라는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신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 게 결과적으로는 영화의 통과 굉장히 잘 맞는 단어이긴 하지만 또 다른 제목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정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를 좀 생각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제목이 되게 많이 왔다 갔습니다. 식물의 취향이라는 제목도 있었고요. 영어로 Dear My Green Mate라는 제목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영어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얘기하는 중에 그러면 가게 이름이 온정이니까 온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 불 꺼지고 할 때 다 온정이라는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CG로 비용보다 제목을 한번 바꾸는 게 물론 제목도 너무 좋았고요. 저번 GB 때도 얘기했는데 온정 따뜻한 마음이 거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보고 많이들 떠올리셨겠지만 언뜻 이 영화의 현재는 신화식당 마스터가 생각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밤의 식당이 아니라 낮의 식물카페라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 좀 과묵하고 점잖은 캐릭터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에 어울리는 뭔가를 내준다는 공통점이 신화식당 마스터와 현재에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재라는 인물이 가진 이 성격, 과묵하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성격이 캐스팅에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정말 최저의 캐스팅이라는 생각 했거든요. 이 실제로 그 인물이 가진 성격이 캐스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해요. 네, 처음에 제가 종군 기자의 사인 작가로 그럴 때부터 이거는
강기루 배우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에 기루 배우님하고 여러 작품 같이 하면서 일단 너무 편했어요. 예, 뭐 작품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예, 당연히 기루 배우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걸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랬죠. 저희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도. 네. 대화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불통의 현장이라기보단 마음이 잘 맞았던 것으로 대화가 필요 없던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기루 배우님이 이 캐릭터는 말수가 없는 캐릭터긴 한데 재주가 되게 많이 필요한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식물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물도 심어야 되고 뭐 음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참여하셨던 작품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외소행성이라는 음악극의 노래도 지금 사용이 됐죠. 엔드 크레딧에 올라갈 때 별똥별이라는 노래를 직접 부른 지금 가수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야 한다는 즐거운 부담 같은 게 있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글을 받고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10일 걸렸거든요. 10일? 10일 후에 이제 글을 받고 10일 후에 내려가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식물 그 클래스도 들었고 차 다도 뭐 그런 클래스도 피디님이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듣고 이제 내려갔고,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현재가 말은 없는데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차도 타고 뭐 꽃잎도 벗고 식물도 심고, 네,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했어야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음악은 감독님이 이제 그 현재의 목소리로 부르는 음악이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고, 근데 감독님이 음악을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제 이번 상영 때는 제가 부른 다른 작품에서 불렀던 음악을 삽입을 했고, 그 추후에는 새로운 노래로 삽입이 될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도 직접 부르실 예정인가요? 네. 네. 누가 직접 부르신다는 거죠? 감독님께서 부르신다는 아니요. 강기루 배우가 직접 부를 것 같고요. 이게 그 노래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전주 발표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다 만들지 못해가지고 뭐 다른 노래들로 넣을 수는 있었겠지만 강기루 배우의 목소리가 끝 엔딩에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외소형성의 생각이 딱 나가지고 네, 부탁을 했는데 기루 배우는 부담스럽다, 싫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하지만 지금 이 채팅방에도 그 노래에 대한 질문들을 압도적으로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확실히 인상적인 마무리였던 것 같고, 개봉 즈음에는 또 어떤 버전의 기루 배우님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를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네요. 박수현 배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수현 배우가 연기한 서진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그 꿈을 원하는 대로 못 쫓고 혹은 아직 자기 꿈을 좀 정확하게 찾지 못했고 주어진 상황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런 인물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옵션이라면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임시 거주 환경에서 사는 이런 청년 세대의 모습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여지곤 하죠. 그래서 청년 세대의 이야기와 주인공들을 그릴 때 사실 이와 같은 캐릭터들은 다른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려지는 캐릭터일수록 배우가 접근하는 방식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년 세대를 어떻게 보면 조금 암울하게 대표하는 인물을 연기하신 셈인데 이런 캐릭터에 좀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제가 오늘 영화 완성된 걸 처음으로 봤는데 저는 청년만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께서 되게 다양한 사회적인 모습들도 담아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 되게 재밌게 우선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청년은 저는 우선 그 좋아하는 마음을 좀 잘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볼 때도 조금 더
진짜로 한번 봐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고, 또 현장에서도 좀 정신은 없었지만 제가 되게 기억 남는 순간이 마지막에 좋아하는 마음을 좀 용기 내서 말을 했을 때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진짜 응원을 받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담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자, 그리고 다른 타인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잘 받아들이는 청년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네, 아까 채팅방에 저랑 똑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이 질문 올려주셨더라고요. 이 캐릭터를 보면 사실 뭐 단골은 아니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곧잘 잘 털어놓죠. 그래서 대화 상대가 필요한 시기에 이 가게를 찾은 인물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하지만 배우가 연기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땐 약간 모노드라마 찍는 과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 털어놓게 된 걸까요? 이 인물은 이 가게에서. 네, 그 서진은 그랬을 것 같아요.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자기는 자기가 키우던 반려식물에 분갈이를 해주기로 해서 왔는데 사진이 쫙 걸려 있는 거죠. 그 순간 뭐가 빵 하고 터진 것 같아요. 터진 것 같은데 왜 그 가게에 아저씨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한테 털어놓고, 아저씨인가요? 저는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털어놓기는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빵 터지니까 가만히 계속 들어주고 있으니까 계속 뭐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을까요? 네. 때로는 아예 타인일 때, 전혀 자기랑 접점이 없는 사람일 때 자기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털어놓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시험 배우는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진짜로 현장에서도 제가 다 계속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에 있던 대답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이 덜어내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자기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완성된 걸 보니까 그럴만하게 믿음직스럽게 되게 현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직스러우니까 얘도 그 순간에 말을 할 수 있었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현재 아저씨가 참 믿음직스럽죠. 아저씨 아니에요? 근데 그 기루 배우님 연기한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고, 현재도 지금 뭐 이렇게 다니면서 식물 사진 같은 것들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찍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 어쨌든 사진을 찍는 계속 그런 인물이긴 한데, 사진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시간은 막 흘러가는데 그거를 정지된 화면의 순간으로 딱 붙잡아두는 게 사진의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그 인물이라는 점이 캐릭터를 파악할 때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요. 강기루 배우님께 질문 우선 드릴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진은 순간을 기억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 뭔가 살아 움직이는 지금이지만 정지된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때와 지금의 어떤 연결들을 간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그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영화에 나온 이야기처럼 이제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어릴 때 그 식물에게 느꼈던 좋았던 기억들을 간직한 채 식물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게서의 사진은 그런 어떤 추억이고, 그리고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그 치열했던 곳에는 가지 않지만, 그리고 그게 썩 좋지 않은 기억이고 아픔이지만 그래도 내가 결정을 바쳐서 했던 그 일에 대한 사랑을 사진과 연결해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쵸, 식물이라는 건 또 살리고 돌보는 일과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또 묘하게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현재의 과거와. 강기루 배우님이 그러니까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화 미술, 공간 미술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공간에 가면 왠지 그 분위기를 좀 유심히 살피실 것 같다는 좋은 편견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카페 온정이라는 그 공간에서 받은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곳을 이제 영화에 나오는 공간으로 세팅하기 전에 실제 그냥 카페일 상태에서도 봤었고, 그리고 이제 미술 감독님께서 식물 카페로 바꾸어 놓은 상태의 모습도 같이 봤을 때 그냥 연기하는 입장에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처음엔 이 카페에서 어떻게 좀 현재로서 존재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딱 세팅된 공간을 보니까 특별히 고민할 것이 없겠다 할 정도로 한 번에 좀 낯설지 않은 공간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현장에서 제가 현재라는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공간들을 잘 채워주셔서 그런 거에 또 기대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공간을 벗어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현재란 인물은 계속 있고 그 에피소드마다 서로 다른 인물들이 와서 그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벌여야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장에서 각 에피소드마다 등장한 인물들 동선을 좀 다르게 만들어줘야 하는 필요성 같은 걸 반드시 느끼게 될 텐데, 수연 배우님이 아마 이 에피소드 중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인물이긴 하죠, 이 안에서. 그래서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배우들에게 떨어진 과제였는지 이 동선을 만들어서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면 그 촬영 이전에 정확한 동선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수연 배우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도 동선이 많은 편이었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사진 둘러봐도 되나요? 이 질문도 추가를 그 현장에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제가 호기심이 많은 청년의 역할이니까 사진마다 보고 마지막에는 사진기들이 모여있는 그 곳까지 가는 식의 동선을 감독님께서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채팅방에도 공간 관련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주인공이 식물 카페가 아닌 다른 업종을 선택했다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어떤 곳이 어울릴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어 준다고 했을 때 가장 1대1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테이블 하나가 있는 식당이라든가 지금 식물 카페, 그러니까 식물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현재라는 인물은 사진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진 속에 담기는 대상들이 아니면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멀어진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거든요. 자기 앞에 당면하는 상황과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물론 이렇게 죽을 뻔한 계기가 있었지만 현재도 아마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만약에 에피소드가 조금 더 길었다면 아마 더 다양한 손님들을 이 영화에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버전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일단 청년이 있고, 박수현 배우가 연기한, 그리고 동성애 연인이 뭔가 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는 연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앞두고 이제 곧 퇴직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세 인물군을 등장인물을 설정하신 배경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관객분이 주셨습니다. 예, 원래 시나리오에도 있었던 내용들인데 당연히 누구지? 캐릭터 생각이 신혜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했던 영화 속에서는 동료 기자였지만 같이 팬더 매니저를 하던 동료였는데 거기에는 약간 이제 로맨스의 기운도 살짝 있고 있는데 제가 그걸 과감하게 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성애 커플도 원래는 커플 아니었는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랑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카데미에서 윤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7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김우겸과 서석규 배우가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어떤 사랑이라도 상관없으면 사랑의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 두 배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캐스팅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추재환 감독님 이전 작들도 보면 거의 뭐 지금 독립영화신에서 네로라는 배우들이 총출동한 리스트거든요. 뭐 강민규 배우님도 그렇고 김시은 배우님도 그렇고 목소리만 참여하더라도 뭐 김예은 배우, 뭐 고민정 배우 뭐 난리가 나는 리스트가 감독님의 캐스팅에 있죠. 그래서 캐스팅을 잘하는 비결이랄까, 혹은 배우를 선택하는 기준이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감독님. 일단 빨리 친해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왜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가 혼자 이제 자폭일 수 있는데 배우님들끼리 얘기하면서 최창원하고 같이 하면 좋다라는 소문들을 퍼뜨리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고민을 봅니다. 사실인가요? 아무도 그 소문을 퍼뜨리지 않은 듯한 얼굴인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객분이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여기 다양한 차가 나오다 보니까 차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국화차, 히비스커스, 녹차, 레몬그라스 등 다양한 차가 나오는데요. 각 인물들에게 현재가 추천해준 차, 이 허브티에 각각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배우님 아마 시나리오 쓰여 있는 그대로 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다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보시면 배우들하고 색깔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저는 할 때는 뭐 그 배우님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스태프들한테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뭐가 그 국가차가 아니라 뭐 히비스커스였고 그런데 순서들을 제가 바꾼 기억은 나긴 나요. 예. 그럼 수영 배우께는 국화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여기, 네. 아주 저만 아는 디테일이지만 그 차 잔을 골라줄 때도 제 나름 그 배우들에게 어울리는 색깔과 모양의 잔을 선택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고르신 거예요, 네, 진짜는? 네. 또 그 섬세함이 또 발휘가 됐네요. 근데 현재는 이 안에서 차를 마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신 질문 같은데 기루 배우님께서 영화 속에서 타인을 위해서 차를 고르고 대접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차를 고르진 않더라고요. 기루 배우님이라면 현재에게 어떤 차를 대접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영화에서 현재가 차를 마십니다. 그죠? 페퍼민트였나요? 그 잠깐의 어떤 휴식 때 자꾸 마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그 형태, 모양이 더 강력하게 인상이 남으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페퍼민트를 마시고 그 페퍼민트가 이제 심신 안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저도 제가 실제 저도 현재에게 그런 페퍼민트를 권할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의 실제 차 취향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세 분은 어떤 차 혹은 뭐 음료를 즐겨 드시나요? 술 제외입니다. 어떤 걸 드시는지 추천 말씀해 주신다면요. 수연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우선 저는 따뜻한 차만 먹고요. 그래서 아이스를 많이 드시길래 좀 영화 보면서 신기했고, 그래서 저는 히비스커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되게 맛있어 보여서 국화를 추천받았으나 개인 취향은 히비스커스다. 네. 기루 배우님은요? 저는 뭐 특별히 선호하는 차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집에서 많이 마시는 차는 홍차와 보이차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보이차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게 차를 우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요. 향도 피우고. 감독님께서는요? 예,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그 차를 뭐 살면서 거의 녹차, 보이차 말고는 거의 처음 마셔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히비스커스가 너무 쌉싸름하고 달고 맛있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차들이 풍년이어서 차를 되게 많이 마셨던 기억이 나요. 아까 강기루 배우가 열흘 만에 시나리오 받아서 촬영한 작품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영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10일 만에 촬영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좌충우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촬영하면서 있었던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배우분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물론 있었고, 근데 이제 촬영하는 현장에서 이제 원래는 계획된 촬영 계획대로 순서대로 찍어 나갔어야 하는 게 맞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들을 고치고 인물 설정을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작 글에서는 현재가 말이 좀 많아요. 이 지금 완성본보다. 그래서 이야기가 흘러가기 위한 정보들을 현재 입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감독님이 현재가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캐릭터이길 원하셨죠. 그래서 정보 전달과 진행은 해야 되니 그 대사들을 누가 할 것인가 해서 그 손님들에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 정보 전달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또. 그래서 저는 뭐 대사가 없다고 물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손님으로 나온 배우분들이 현장에서 대본을 숙지를 해야 하는 부분들, 대본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말들을 소화했어야 됐었는데 다들 너무나 뭐 무리 없이 잘 소화를 해준 것 같습니다. 시연 배우님도 기억나는 좌충우돌이 있으세요? 네, 저도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맞춰보면서 바뀌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됐는데 오늘 완성본을 보니까 감독님을 믿고 그냥 했으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딱 고쳤던 그 딱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식물을 보면서 이 친구는 이라고 했던 대사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얘는이라고 바꿨거든요. 정말 잘 바꾼 것 같다. 아니었으면 너무 로맨스를 했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란 뉘앙스가 이 친구는 제 곁에 항상 있어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네네네. 식이었는데 네. 조금 더 가볍게. 네. 서진의 화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라오네요. 서진이 마지막에 화분 3개에 붙인 이름이 스태프 이름이던데 그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게 스텝 이름인 걸 아는 분들은 또 그 스텝 분들을 아시는 분들 같은데 그냥 그냥 제가 주는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붙인 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뭐 딱히 허락을 많이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현장에서 바로. 처음엔 제 친구들 이름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근데 제일 친하고 좋고 그런 사람들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려워서 감독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3명을 고르기가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다 영화 볼 텐데, 그죠? 그 강기루 배우님 식물 클래스 들으신 것 같은데 영화 촬영 이전에도 식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게으른 사람에게 잘 맞는 식물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예, 식물을 지금도 크고 작은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뭐 허브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요. 한 물을 한 3, 4일에 한 번씩 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뭐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 신에게 씨앗을 주는데 그게 스투키로 피어나는 것 같은데 스투키뿐만 아니라 다육이들은 아주 무심하게 키워도 오히려 더 애정을 많이 쏟고 물을 잘 주려고 하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이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각각 캐릭터와 식물에 대해서 연결 지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식물 얘기가 나온 김에 현재 경우에는 그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유칼립투스를 봤기 때문에 이 지금의 길을 선택하게 된 셈인데 만약에 그때 눈앞에 있던 게 뭐 식물이 아니라 뭐 다른 것이었다면 뭐 푸르고 또 생명력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였다면 또 이 사람의 삶이 지금 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유칼립투스라는 식물의 성격 그것과 이 인물을 어떻게 연관짓게 되던가요? 유칼립투스의 꽃말이 뭐였죠?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였나? 네. 그런 거였고요. 되게 영화적인 상상이었어요. 현재가
취재를 하다가 폭탄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에 끙그리고 누워 있을 때 하얀 먼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들고 있는 꽃잎을 봤을 때, 그것을 햇빛을 통해서 봤을 때 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어릴 때 알기로는 할아버지의 소문에서 자랐으니까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환멸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다른 거라고는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 시나리오 쓸 때도 그 장면이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강기루 배우님 아까 식물 몇 개 반려식물로 들여놓으셨다고. 유칼립투스 혹시 집에 있으세요? 아니요, 유칼립투스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 드리시길 예. 바랍니다. 박수현 배우님이 연기한 서진은 처음에 산세베리아를 가지고 왔다가 이제 강기루 배우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마도스 트퀴시앗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인물인데, 이 두 식물이 보이는 캐릭터가 어떤 점에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수현 배우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근데 씨앗은 신의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네네네네. 것 같고, 저는 산세베리아를 들고 나갔는데 질문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산세베리아와 그 캐릭터가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으세요? 연기한 인물의 캐릭터가? 이게 투박해 보여도 굉장히 생명성이 있고 더 활활 많이 번식을 한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서진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분갈이를 한 것과 서진이 정말 비슷하니까 제가 이해하는 데는 정말 무리 없이 했었어요. 그 산세베리아의 특성이 사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했을 때 마지막에 거의 선언하듯이 저는 사진을 좋아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언어로 딱 말을 했을 때 용기를 얻는 순간이라서 산세베리아 에피소드들로 자기를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선언하듯이 딱 하고 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뭐 빽빽하다 이런 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청년 세대라는 게 자리를 잘 옮겨서 심어주면 얼마든지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갈 사람들일 텐데, 굉장히 막 좁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하듯이 서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시기가 있죠. 그 시기에 대한 비유로서도 산세베리아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아까 OST에 대한 질문을 몇 개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노래 부르신 가수는 김필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강기루 배우님이십니다. 노래 제목은 별똥별이라는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 제목이 뭔가요? 가슴을 후벼 파네요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어요. 기억에 남는 감성적인 내레이션이나 대사가 많은 것 같은데요. 감독님, 배우님들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저는 아까 그 산세베리아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 아까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람도 분갈이가 필요하다라는 대사가 되게 좀 크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식물 이야기고, 그리고 식물로 이 삶을 또 이야기 나누는 영화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분갈이가 필요하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장이고 그런 비유인데, 그 글을 읽을 때 그 문장이 가장 인상 깊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현재 나레이션들이 후반에 많이 쓰여졌거든요. 그 촬영할 때도 그리고 배우가 여기 어떤 나레이션도 할까요? 아마 네 심정을 고백하는 나레이션도 할 건데 지금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서 이제 현재 나레이션들을 제가 적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어제 잠깐 강기루 배우님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새벽 3시 27분에 무채색의 공간에서 서로 푸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 오프닝 나레이션을 적었었는데, 그거를 적으면서 몸서리쳤던 기억이 예, 제가 평소에 잘 쓰지 않은 말들이 가지고요. 쓰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 새벽 감성으로 쓰신 거예요. 네, 새벽 감성으로. 예. 굉장히 고심해서 고른 시각 같은데요. 3시 27분.
수영 배우님은 기억에 남는 대사가 네. 지금 쭉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현재가 나무를 이렇게 딱 만지면서 여기에 오면 온 몸이 가득 차는 기분이라고 했나? 맞나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가족이 되었든 어떤 공간이 되었든 그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 생각이 되게 지금 남아있네요. 나무와 같은 그 좋은 공간들이 세 분에게도 관객 여러분들께도 꼭 있으면 좋겠어요. 채팅방 질문까지 합쳐서 집이 진행하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시간 됐는데요. 그 수영 배우님부터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시간 월요일 12시부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되게 따뜻한 영화이니까 5월 달에 개봉을 하는 게 맞나요? 네, 아직 네. 미정인가요? 네네. 네. 나중에 또 같이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잘 즐기고 또 좋은 시간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가 현재처럼 아주 무뚝뚝하고 느리고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좀 요즘 그냥 이렇게 마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들을 영화를 보시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제 남은 기간 알차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자리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남은 영화, 한국 영화들 많이 봐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계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시기인데 어쨌든 극장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관객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16카페 온전 개봉 이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퇴장은 게스트들이 먼저 퇴장하신 이후에 안전 문제로 인해서요. 관객 여러분 퇴장 도와드릴 테니 잠시의 자리에 대기 부탁드리겠고요. 20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